여기가 F1 라운지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턴 여객 서비스 지점 탑승 수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5년차 김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여객 서비스 지점 수화물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9년차 원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여객 서비스 지점 출입국 서비스팀에서 근무 중인 입사 5년차 윤지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촬영하는 공간은 이제 퍼스트 클래스 탑승하시는 승객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체크인 라운지인데요. 한옥처럼 꾸며져 있어서 되게 편안함을 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탑승 수속팀, 출입국 서비스팀, 수화물팀 이외에도 델타항공이나 에어프랑스와 같은 외항사를 조업하고 있는 외항사 서비스팀과 저희 대한항공 직원들의 근태, 인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팀, 그리고 전반적인 일의 상황에서 중요한 걸 결정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운영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운항하고 있는 공항들마다 조금씩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근무 중인 탑승 수속팀은 크게는 탑승권을 교부하는 일인데요. 단순히 탑승권을 교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승객의 여행 서류를 체크하는 일이 가장 큰 주된 업무이고요. 그 외에도 좌석 배정이나 수화물 위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입국 서비스팀은 저희 출국장을 통과하고 나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의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환승 카운터에서 지금 근무 중이고요. 환승 카운터에서는 이제 인천을 환승해서 최종 목적지로 가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환승 수속과 게이트 안내, 스케줄 변경, 요금 징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승객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환승하는데 규정이 조금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장기 체류객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승객들을 핸들링하는 게 예전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수화물팀은 출국, 입국, 그리고 환승까지 승객들의 수화물이 승객들 여정과 동일한 비행편에 잘 탑재되고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반을 저희가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또 다른 일을 하는 거는 특수수화물입니다. 특수수화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생동물, 총기, 대용수화물, 휠체어 같은 경우를 특수수화물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저희가 전담을 해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전하고 오후 그리고 롱근무로 나뉘는데요. 저희는 크게는 오전, 오후, 그리고 12시간 근무하는 롱근무가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이트 근무가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스케줄 근무가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일에 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오전 근무를 하면 이제 퇴근하고 시간이 많아서 저는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수화물은 일반적으로 오전, 오후, 심야 3교대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케줄이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오전 근무 종료 시간 후에 제 일과를 추가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후 근무 시에는 제가 좀 늦잠을 자더라도 늦지 않게 출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먼저 출근을 해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브리핑룸으로 간 뒤에 어제의 특이사항이나 인수인계 사항을 확인한 후 카운터를 갑니다. 하루 비행기가 얼마나 있는지 편명이랑 승객 수가 나와 있는 브리핑 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면서 오늘은 승객이 몇 명이나 올지 어디서 올지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출근하자마자 이전 근무자로부터 업무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이 수화물은 특이사항이 어떤 건지, 저 수화물은 특이사항이 어떤 건지, 업무 인계인수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처리해야 했던 시간이 놓쳐서 더 나중에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를 가장 먼저 출근하고 받습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이디 태깅이고요. 환복하고 이제 머리도 하고 오피스에 가서 저희 짝지가 있어요. 오늘 하루 근무 인원하고 업무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규정들을 모아놓은 종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챙겨서
현장으로 투입을 합니다. 네, 공항 근무자는 필수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고요.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 짓고 있고 10월부터 4월까지가 동절기, 5월부터 9월까지가 하절기입니다. 저희가 가장 긴장하는 순간은 승객분이 늦게 오셨을 때 이제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촉박한 와중에 여행 서류도 문제없이 봐야 하고 뭐 빠진 것 없이 이제 수속을 진행을 해드리려면은 정말 그 순간 너무 긴장되고 약간 긴장되지만 저희가 이제 늦으면은 게이트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딱 뛰어서 승객분하고 게이트까지 가서 이제 무사히 게이트에 탑승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환승 카운터다 보니까 승객분들이 원활하게 환승을 하는 게 주 업무인데 인천을 도착하는 편이 지연이 돼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다음 편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케줄을 바꾸다 보면 다음날 비행기로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번거로운 일인지 저희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각자 맡은 카운터에서 본인의 앞에 오는 승객만 잘 핸들링을 하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제 업무에 가장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서로 도우면서 동료애가 조금 더 다른 부서보다는 깊어지는 것 같고요. 신입 또는 전입자들이 이게 혼자 하는 업무가 아닌 같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업무 스킬을 익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익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익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출입국 서비스팀은 아무래도 게이트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항상 바깥 하늘을 구경할 수가 있고 주기되어 있는 비행기를 보면 항상 보는 풍경이지만 아직도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승객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승객 한 분한테 받은 게 아니라 넉넉 잡고 한 10대 분한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고정되어 있는 철제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그 바리케이트 사이로 이제 선두로 움직이고 있던 가방 하나가 바퀴가 걸렸어요. 걸리면서 고정이 딱 되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돌고 있던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벨트는 멈췄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 쌓여있는 가방이 약간 오버해서 한 30개, 40개가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두 명이서 그 가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대기하셨던 고객님들이 다 같이 그 가방을 다 내려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정상적으로 벨트를 운행했던 것 같아요. 뭐 큰 실수는 아니지만은 그 승객분이 모바일 탑승권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기종이 제 핸드폰이랑 똑같은 기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도 제 거랑 너무 비슷해서 그걸 받고 이제 수속이 끝나고 다시 돌려드리는데 제 걸 대신 드린 거예요. 바로 바꾸긴 했지만 좀 놀랐어요. 맛집이라는 표현보다 제가 집에서 생선구이를 잘 해먹지 못하는데요. 공항에는 고등어 구이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생선이 먹고 싶을 때는 공항 지하 1층에서 고등어 생선구이를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맛집이요? 일단 지금은 문 닫은 식당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식사는 일단 그 식권이 되는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고요. 아니면은 직원 식당도 식판에서 이렇게 하는 직원 식당도 있습니다. 네. 맨날 먹으면 좀 질릴 때도 있지만 맛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공항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성별과 나이대 승객분들을 만나서 이제 짧게나마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좀 힘든 하루를 보냈다든지 갑자기 즉흥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을 때 특히나 오전 근무 끝나고 난 뒤에 오후 비행기 중에 그 좌석이 남아있는 경우 즉흥적으로 원하는 목적지 선정을 해서 뭐 동료들과 갈 때도 있고요. 혼자 갔다 온 적도 있고요. 아무래도 공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유학 가는 사람이나
출장 가시는 분들 아니면 여행 가시는 분들 다양한 승객분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설렘이나 이제 들뜬 기분들이 저희한테까지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지만 좋은 기운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동남아 여행 가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가봤던 곳 중에 푸켓에 배 타고 좀 더 들어가면 라차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정말 물 색깔이 진짜 예쁘고 거길 다시 꼭 가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국내 여행을 선호해요.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먹거리는 당연하고 제주도만의 뭐 주상절리라든지 수많은 오름, 뭐 한라산 같은 힐링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많은 게 장점이고요. 저는 발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가도 저렴하고 휴양하기도 좋아서 처음엔 3박 4일을 계획하고 갔었는데 마지막 날에 너무 돌아가기 아쉬워서 하루 더 연장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친한 언니와 함께 갔지만 왜 사람들이 신혼여행으로 발리를 오는지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다들 설렘을 안고 공항으로 올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긴장도 많이 됐던 촬영이었는데 현재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아서 조용한 인천공항이지만 언젠가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북적북적대는 인천공항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되는. 근데 자꾸 여기 뭐 안 보게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